예, 박근영 부장님과 시황 해설할 텐데요. 지수부터 좀 확인하도록 시장을 좀 체크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코스닥이 1.3%나 밀려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익 IPS를 한번 찍어주시면요. 어제 보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미스 나오면서 원익 IPS가 7% 급락이고 여타 소부장들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있고요. 다음은 2차 전지 가운데서 에코프로가 또 좀 주요 저항선이 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들, 2차 전지 쪽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많이 좀 흔들리는 흐름들인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차기 주도주를 찾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있죠. 시장 얘기부터 하면요.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이고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또 야당 지도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FOMC 넘어갔고요. 그죠? 네. 이달에 남아있는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변수입니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겠죠. 처음부터 그게 딱 그냥 떨어지게 협상을 바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난항을 좀 겪을 거로 봅니다. 엑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월 1일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이야기는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엑스데이트가 여러 가지 세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주가의 발작이 일어나고 있지는 현재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와 관련된 부채 한도 협상이나 CPI 지표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섹터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관련된 대장주가 일단은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좀 더 2차 전지 관련된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고 일부 반도체 장비 원익 IPS가 어닝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장비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관련된 LNG 이슈 때문에 GSE,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조선주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관련된 조선 기재자라든지 그리고 지금 5월 18일 기준으로 협상이 흑해 관련된 곡물 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디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곡물 사료, 비료, 농업 테마주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일부 설탕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제과주가 일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시장에 어떤 주도 섹터가 없는 정말 테마성 중심의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이다는 것이 시장의 어떤 매기가 조금은 분산되면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도 섹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와 달리 외국인들도 선물 중심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아마 금융투자나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은 여태껏 역사적으로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중간에 난항을 이끌어가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제까지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변동성이 좀 다시 나타나는 구간인데 5월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부장님 시각 정리하고 섹터 얘기할게요. 네, 시장이 지금 1분기 정도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주도 섹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일부 올라왔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4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무난했던 수익률을 좀 할 수 있는 또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5월 접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CPI가 아마 발표가 나올 텐데 아마 조금 지난달보다 이번엔 조금 높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살짝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지표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CPI가 살짝 약간 올라온다고 해서 그 뒤에 CPI가 계속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표들이 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결국 하반기로 가면 빠질 겁니다만 단기적으로 전월비 아마 살짝 올라오는 헤드라인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노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채 협상 한도가 결국은 또 지금은 시장을 흔드는 어떤 부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5월 그 전까지는 아마 당분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울퉁불퉁한
구간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EPS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게 나오죠.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결국은 2분기 내의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하반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IT 섹터가 좋은지 반도체가 좋은지 헬스케어가 좋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소재주들이 쉬어가면서 오히려 셀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빠진 건 아니고 최근에 좀 급등했던 소재 쪽은 약간 조정이 조금 나오는 국면이지만 셀 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는 점에서는 2차 전지 중 내에서도 약간 가려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슬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부 경기 민감주 가운데 뭐 조선업종이 최근에 탄탄한 이야기 그리고 5월, 6월 다 보면 예. 로봇과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점에서도 네. 다소 로봇 관련주도 살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가량 많고요. 코스닥은 3배가량 많습니다. 조정이 좀 오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이제 바이오는 강합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5.6%나 오르면서요.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주제가 오늘 바이오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이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좋게 보시는 쪽은요? 네. 네, 셀트리온은 사실 뭐 소정진 회장의 개인사 때문에 살짝 흔들렸던 네. 모습도 있긴 했지만은 뭐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실적 부분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여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셀트리온은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올라가는 실적을 보일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 관련된 쪽도 지금 뭐 미국의 암학회 등 포함한 뭐 임상종양학회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3대 학회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인데 6월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알츠하이머나 비만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 이야기 잠깐 드릴 텐데요. 에자이라는 회사가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야기를 커멘트를 좀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2월 6일 날 에자이가 알츠하이머 신약의 항체의약품 레켄비의 정식 허가 일정 그리고 CMS 급여 여부 관련된 코멘트를 했는데요. 아마 레켄비의 정식 허가는 올해 아마 중순 정도에 나올 걸로 같고요. 동시에 CMS 급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CMS 급여 가능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CMS 같은 경우는 Center for Medicare and 메디시드 서비스라 해가지고 미국 공보험의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보험급여 관련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에베타 항체 안우햅 관련된 허가 이후에 CMS는 유효성, 안정성 이슈로 알츠하이머 치료 관련된 항체 계열에 대해서 임상시험 참가 환자에 한해서 보험급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사실상 미적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두햄 판매 실적이 저조되면서 사실은 상업적인 실패가 한번 나왔던 구간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뭐 치매 환자 관련으로 해서 대다수가 미국의 공보험의 커버를 받는 환자로 볼 수 있는데 CMS의 보험 커버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85%가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허가 이후에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CMS의 보험 급여가 필수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된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당위성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CMS의 국가 급여 결정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NCD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세스가 통상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레켄비 정식 허가가 올해 중반 정도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2023년 말이나 24년 초에 급여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관련해서 이번 업데이트 관련된 그 에자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올해 중순 허가와 동시에 CMS 급여 결정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즉 CMS가 새로운 NCD 그러니까 국가 급여 결정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NCD의 레카네맙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함으로써 6개월에서 9개월간의 프로세스를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켄비로 인해서 NCD가 수정될 경우에는 아마 항체의약품 계열에 대한 CMS 급여 여부가 빠르게 들어오는 달라지게 되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CMS의 보험급여 여부가 알츠하이머 블록버스터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 급여 관련된 가능성이 빨라진다는 것은 알츠하이머 시장의 기화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정말 관련된 CMS 급여 가능성이 확정이 된다면 아마 관련된 일라이 릴리의 항체의약품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도 예정이 됐다는 점에서도 센티멘트 개선이라든지 알츠하이머 관련된 중추신경계 관련된 섹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중순 이후에 이 관련된 프로세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국내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꼽힙니다. 레카네맙 관련된 부분이나 도나네맙 관련된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이 증가할수록 개발사들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증가를 통해서 CDMO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CDMO 관련된 업체 중에서 상업 생산 특화되어 있는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관련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해서 항암제라든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국내 유일의 빅파마향 중추신경계 질환 라이센스 사업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회사가 이제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센티멘트 개선에 따른 기업 가치 회복 가능성도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쪽을 주목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가 이렇게 특정 분야가 관심이 많더군요. 알츠하이머, 비만, 탈모 이런 쪽 약간 생활형 그 바이오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핫 테마 분석이었고요. 이번 주 또 주목해봐야 될 박근영 부장님의 관심 섹터는요. 네,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뭐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좀 중심을 잡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쪽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카지노인 것 같습니다. 카지노요. 예, 네. 지표적으로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4월 지표로서 파라다이스와 그다음에 GK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카지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원랜드 같은 내국인 카지노가 아니고 외국인 카지노를 이야기하는데 4월에 파라다이스와 GK의 합산 드랍액은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칩으로 바꾼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드랍액 같은 경우는 8,131억과 매출액은 1,001억을 기록했습니다. 합산 매출액이 1,001억 원이면 2019년 4월 대비로서도 104% 수준이니까 코로나 시절의 이전을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국의 VIP의 온전한 회복 없이도 절대 매출의 규모를 코로나 이전을 온전히 넘어선 지표니까 지표로 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기업별로 보면 GK는 456억, 파라다이스는 545억으로 2019년 4월 대비 각각 116%와 95% 수준이니까 특히 이제 GK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실적의 요인은 매우 원활한 지역별 믹스 개선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 VIP 전체 드랍액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면서 2019년 대비로도 가장 크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크게 이제 VIP들이 성장을 했다 보이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한 인바운드 지역 자연적인 수혜, 뭐 항공 노선 증편이라든지 이걸 흡수하는 기타 VIP나 매스 고객 그리고 이제 슬롯머신 드랍액의 점진적인 성장이 맞물렸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월 중순 이후에 한중 간의 규제가 풀리면서 4월 중국 VIP의 숫자가 매우 궁금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중국 VIP 드랍액은 파라다이스 1,468억 원, GKL 453억 원입니다. 아마 이제 작년 뿐만 아니라 2019년 코로나 4월 대비로도 82%, 59% 회복했으니까 중국 VIP 드랍액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합산 회복률이 3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 VIP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VIP 회복 없이도 코로나 이전을 이미 넘어서는 회복 국면이 나오고 있고 중국의 VIP 쪽도 점진적인 회복이 나오면서 3년 만에 재개되는 카지노 베팅 소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사례에서도 인당 베팅 금액 상승이 굉장히 오랫동안 3년 동안 지속해왔음을 기록한다면 결국은 한국의 외인 카지노가 Q와 P의 성장이 같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지수로 봐서는 아마 주가 부분들은 크게 오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시장은 중국 VIP의 어떤 지표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미 중국을 제외한 지표들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선 부분이고 중국 VIP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이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선호주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GKL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외인 카지노 중에 유일하게 순현금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재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GKL을 볼 수 있겠고요. 유일한 공급 증설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GKL이 언급되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아주 이제 악성 수급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2023년 1분기에 완연한 중국 VIP 없이도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고요. 심지어서 2분기에 첫 스타트인 4월 매출액이 456억 원으로 1분기 평균 매출액 359억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2분기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971억을 훨씬 넘어서는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가능하게 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PER이 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과도하게 높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GKL이 가장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올라간다면 역시 이제 파라다이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섹터는 카지노, 특별히 이제 외국인 카지노.
뭐 아까 토비스 주가도 보여주시던데 모니터 업체고요.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데도 언급됩니다만 GKR과 파라다이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GKR을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군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상황 관심 섹터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